안녕하세요.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지 20년 됐는데 전 이해란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규제 TV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토픽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남북한에 상당히 다른 것도 많고 또 비슷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런 다양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또 시대적인 가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궁금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북한에서 다양한 일을 해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조선 체코 합작회사 사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김태산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오래죠. 한 14년인가 15년 됩니다. 그래요? 이제 와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들어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고 15년 들어서네요. 꽤 오래 예. 사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말이 더 잘 익숙하신 건 아닙니까? 네, 아직도 그래도 북한 사투리가 남아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 북한에서 하고 있는 대북 합작 투자,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이런 북한에서 합작 투자 합영 회사를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운영하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합작 사업의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이것을 좀 같이 나눔으로써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통일을 부르짖는 지금 남북이 다 통일을 부르짖는 중요한 시기에 경제 합작 문제가 또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남북이 서로 합치려면 경제 문제, 경제 합작 문제로 가자고 해서 지난간에 이제 두 대통령님들도 이제 북한을 드나들면서 남북 합작 문제를 많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또 그 전에 197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김일성 시대에는 조금 개방적으로 나가면서 합영공업부까지 나오면서 합영 사업을 많이 해서 이제 북조선 경제를 좀 일으켜보자고 해서 합영 사업들을 많이 이뤄왔죠.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시작했나요? 그렇죠. 예. 70년대 정확히 언제부터? 70년대 중엽부터 들어왔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이제 말하자면 제일동포들 속에서 많이 들어왔고, 제일동포들. 저도 그때 평양에 가보니까 70년대, 80년대, 70년대 모르겠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가니까 평양에 그러니까 제일본 교포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분들이 투자한 회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있던 이제 경공업 부문에서는 이제 피복 회사를 많이 일본에서 들어온 우리 청년계 제일동포들하고 많이 합작 회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중교포들하고도 합작 회사가 있었고 제서교포들하고도 합작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제서교포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도 이제 합영 합작을 하면 나라가 좀 경제가 발전하겠구나 하는 희망도 많이 가졌죠, 사실. 한때 북한 간부들 속에서 그렇죠. 합작만이 살 길이다, 합영만이 살 길이다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경제 합작도 하고 이제 판매 유통 사업 합작도 하면서 이제 외화 상전도 많이 나오고 그때는 좀 번성하는가 싶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때 경제가 조금 좋아지지 않았었나요? 그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은 안 됐습니다. 그럼 사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돈이 들어왔지만은 그거 다 한마디로 말해 벌어가지고는 특별히 번 것도 없지만 벌어가지고는 번 것마저도 이제
단기간에 다 들어가고 단기간이라고 하면요. 39호실 사나 그런 게 들어 39호실이면 또 합작회사를 한다는 자체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걸 합영회사를 운영할 권한을 줬기 때문에 39호실 사나 대성청국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운영했어요. 합영회사를. 그런데 그 39호실은 김정일 전용 그 뭐 창구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당 중앙당 창구죠. 재정경리부 예. 예, 산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뭐 한국에서도 왜 그 뭐 합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물론 그렇죠. 뭐 그러다가 이제 그게 북한의 이제 정책적 어류로 해서 합영회사가 다 무산되고 북한에 투자했던 합영 합작회사들이 다 망하고 다 망했나요? 그렇죠. 성공한 기업은 전혀 없나요? 없죠. 거의나 없죠. 그저 옷까지만 혹시 그래도 뭐 성공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합영 합작 회사라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3자 기업으로서 어느 나라에다 어느 기업이 들어가서 합영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어느 양 측의 나라는 그 합영 회사를 닫힐 권한이 없습니다. 합영 회사는 합영 이사회의 원칙에 따라서 막 간부 인사 사업과 재정 관리, 유통 부문, 운영 관리 사업 모든 것이 다 합영회사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 자체의 그렇죠. 그 어떤 룰을 가지고 네,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3자 기업이니까 철저하게 네. 제1교포들이 북한에 들여다 합영회사를 세웠지만은 이것은 북한 기업도 아니고 일본 기업도 아닙니다. 서로 합작해서 세웠기 때문에. 네.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합영회사인데도 합영회사 사장에서부터 부사장 지원은 밑에 운전수까지도 북조선 노동당이 다 인사사업을 했고 재정관리 사업도 북한 재정부가 다 관리했고 경영권이 없네요. 경영권이 없죠. 0%였어요. 때려서 할 수 없고. 사실 제가 1994년부터 96년 초까지 은성합영회사라고 이제 제중교포 백성영 씨하고 같이 합영회사를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업종은 뭐였나요? 피버 이제 들여다가 중국에서 이제 천이랑 들여다가 북한에 팔고 북한 물자를 수출하는 받아서 수출하는 무역 대거리 업이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나 북한 당국에서 관여를 하고 자꾸 1년에 3번 정도 한국에서는 감사라고 하죠. 검열. 예, 중앙당 검열, 예. 중앙검찰서 검열, 맞아요. 사회안전부 검열, 뭐 지연은 이제 재정부 검열까지 들어오니까 뭐 검열 받다 나면 뭐 탁탁 다 털리고 그저 조금 번 것도 그 사람들한테 뇌물 다 주고 나면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북한에서 먹고 싶으면 그러다가 이제 검열하잖아요. 사장이랍시 뭐 당 일꾼들하고 검찰 일꾼들하고 뭐 안전부 일꾼들, 보위부 일꾼들 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다 고이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이게 뇌물을 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사장 또 감방에 보내고 뭐 회사 방침받아서 김정일이 방침받아가지고는 또 해산해 버리고 그러다 나니까 그렇게 해서 김정일이가 그때 김일성 지시회에서 합영공업부에 나왔지만 김정일 시대가 들어서면서 김정일이는 가만 보니까 합영회사가 지금 막 번성하고 합영상점들이 운영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사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김정일은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상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정일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나쁜 거구나 하고 그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계속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서 합영회사들을 하나둘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거기에 투자한 걸 말하자면 개성공단도 같지 않습니까? 북조선은 자기네 있는 땅덩어리, 있는 건물, 있는 사람, 있는 수도, 있는 전기 가지고 그걸 투자한다고 하고 돈, 원료자재는 100% 상대방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는 어대어식 먹자고 해가지고 합영회사를 설립했는데 망하니까 나가라고 내쫓는 데는 그러면 상대방은 투자했던 설비, 원단, 재정 다 도로 뽑아 가야 되는데 이걸 국가적으로 딱 차단하고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이번에 겁니다. 개성공단 그 폐쇄했을 때 그 똑같군요. 그렇죠. 그러다 나니까 그때 제1교포들 속에서는 북한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럴 바엔 그 돈으로 김일성, 김정일한테 돈을 직접 몇십만 달러 주고 훈장이라도 하나 받아 넣으면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김일성 훈장이 뭐 효과가 있어요? 명언까지 남기고 그래도 그때 당시는 북한이 좀 강하고 힘이 있을 때니까 그게 자기 후대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줄 알았죠. 그렇게 하고 다 물러났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제가 하던 합영회사 사장 뭐 북한 중국의
아령성 무역회사하고 은하무역하고 합작을 해서 은성무역회사라고 생겼는데 예. 그 회사도 이제 무너지면서 거기에 30만 달러를 중국 교포가 투자했던 게 돈이 그냥 묻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들어와서 회사가 망한 다음에 그걸 뽑아가려고 들어와서 1인 시위까지 외교부에 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막 벌렸어요. 아, 북한에서 한 거예요? 백성명이라는 사장님 예. 그 김일성 배지까지 달고 다니니까 뭐 조선말 다 하고 하니까니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몰라요. 모르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와서 다니는 걸 보위부에서 이제 추적해가지고 마지막에 체포해서 간첩으로 몰아서 보위부에서 총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쭉 보게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이 좁지 않죠. 많잖아요. 네, 그렇죠. 재산 다 뺏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도 그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사장님들이 그 김정은에게 미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꾸 그거를 좀 어떻게 더 재개를 해서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이제 2003년도 그때 이제 2004년도 그때 2005년도 개성공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올라앉으면서 이제 개성공단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실정을 아는 조건 하에서 개성공단 하면 안 된다고 그만큼 반대를 했는데 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강력하게 반대했죠. 솔직히 뭐 신문 방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탄압받지는 않으셨어요? 전 뭐 이러저러한 그런 건 있었지만 뭐 그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남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탈북자들이 하는 말을 북한에 대해서는 좀 들어줘야 되겠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특히 우리 김태선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경험자시고 수많은 그 케이스를 보셨기 때문에 드리는 고언인데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들었던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북 지원이라든가 그 합작 사업을 하면서 따로 챙기는 이권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사업을 뭐 하게 되면 이제 노무현 시기에 개성공단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간 기업들은 솔직히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북측 아이들이 원래 일을 잘하고 그런 데다가서라니 세계적으로 북한 노동자들만큼 로임을 적게 준 데는 없지 않아요. 100달러도 10만 달러도 10만 원도 안 줬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글쎄 그런데 북한에는 돈을 또 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뭐 월급 주는 것만큼만 준 게 아니라 더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에는 줬죠. 북한에는 줬는데 정부에서는 북한 그걸 다 정부에서는 그 돈을 노동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가지고 그렇죠. 북한 월급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거죠. 뭐 제가 체코에 나갈 때 데리고 나갔던 여성 노동자들 북한 국가에서 착취한거나 개성공단에서 일한 5만 명 근로자들을 북한에서 착취한거나 어제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요. 비율은 뭐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얼마예요? 그건 비율이라고 볼 거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 돈만 주고는 100% 월급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활비라는 차원으로 주는데 그거 내놓고 그거만 북한 생활비라는 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 생활비라는 건 생활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비라고 하면 됩니다. 원래 북한의 로임은 왜 문화비입니까? 생활비는 가족이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쌀을 싸고 뭐를 다 이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사무원들이 받는 로임과 같이 그런 돈을 받을 때 그걸 로임이라고 하고 생활비라고 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주는 것이 뭘 주나? 왔다 갔다 하던 교통비, 그 다음엔 리발비, 그 다음엔 신문 사서 벌 비용, 그 다음엔 담배, 기업품 사서 쓸 비용, 화장품 사서 쓸 비용, 요것만 주는 겁니다. 북한은 족적이. 그 다음에 쌀 사 먹을 돈 쌀은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100% 그 값은 다 빼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교육 공짜로 시킨다고 해서 교육비 디갈 돈 다 떼고 북한에서 정부에서 무료 교육 시킨다고 하면서 아프면 병원 갈 비용 다 빼고 몽땅 다 빼고 딱 문화 비용만 주는 겁니다. 그걸 생활비라고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월급이 아니죠.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네, 그걸 북한에서 그걸 까발키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들이 그걸 원리적으로 까발키지 않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쌀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다 해주고.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100년도 50년도 뭐 100년 절반도 못 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망하지 문제죠. 않았습니까? 망했죠. 이름 좁게 하고 골고루 다 같이 먹겠다는 사회가 어떻게 바로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그 북한처럼 공짜로 이렇게 뭐 교육시키고 공짜 점심 주고 공짜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따라가면 북한 꼴라고 필리핀 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에서 북한과의 지금 통일이 되기 전에 네. 북한과 어떤 경제 합작을 통해서 이익을 좀 챙기시려는 분들이 좀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네.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네, 짧은데 어떡하겠어요. 이거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경제합작에 대해서 남한의 기업인들에게 이 TV를 또 특히 경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남한의 경제인들 특히 또 기업인들에게 대북 합작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앞으로 가지시는 게 좋을지 저 경험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북 합작 사업은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대북 합작 사업을 하려면 남한 기업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든가 북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야 되겠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승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군요.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처럼 지금 국경선이 남북한 국경선에다 쭉 넣고 노동자들 이렇게 와서는 고용노동만 하고 노임만 저쪽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노임이 네.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이 다 가져가고 노동자들이 다 그걸 가져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주는 그 노임을 북조선 노동자들이 다 가져간다면 우리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정부에서 솔직히 개성공단 뭐 지난 기간에도 우리가 밝혔지만 $2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돈을 줬지만 $2밖에 북한 돈으로 6,000원밖에 안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달러로 준 게 아니라 또 북한 돈으로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상에는 대한민국 돈은 다 김정은이가 가져가고 다 가져갔잖아요. 자기들이- 그게 되돌아서서 말하자면 전략 무기를 무서운 그렇죠. 핵폭탄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머리 위에 씌워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말 경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분들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북한하고 어떤 경제 합작을 해서 조금 이득을 보겠다고 하면서 거기로 찾아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머리 위에 핵폭탄을 쓰고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그것을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들이 자꾸 부추기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멍따 벌리기 하느라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누구 그거 찬성하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솔직히 북한을 추종하는 정복분자들이나 그걸 자꾸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 그러지 누구도 그거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 선생님 생각에는 정북들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북한을 돕느라고 그러죠.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이 방송하고 잘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할 소리는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르는 거 없어요. 뭐 잘리겠으면 잘리고 그건 뭐 상관하지 않는 자르는 게 거 없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마음도 그 말씀하셔야 됩니다. 금강산 관광 예. 그다음에 개성공단 거기서 나온 돈 몽땅 다 정부가 가져다가 어디에 썼습니까? 그러니까 나온 돈이 아니라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이제 그냥 갖다 줬죠. 그래서 거기서 번 돈으로 네. 북한이 번 돈으로 다 뭘 만들었습니까? 무기 만들고 다 군사력 강화했었지. 국민들 생산에 국민들이 굶어 죽을 때 한 푼이나 썼습니까? 한 푼도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개성공단 금강산 해서 돈 퍼줬으면 그 돈으로 북한 국민들이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좀 더 살고 뭐 신발짝이라도 안 나오도 신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남북 합작 얼마든지 하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김태산 선생님께서 뭐 제일 앞장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셨던 예, 거 뭐 경험도 많으시고. 솔직히 제가 운영하던 피복가경 합작회사 뭐 합영회사 이런 것들이 북한에 한 100여 개 되는데 그것들하고 남쪽 기업들하고 다 연결을 시켜줘서 운영할 수 있으면 북한의 수십만 노동자들이 다 일자리가 생기고 로잉 받아서 생활이 펴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있죠. 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 북쪽에 경쟁력은 있으십니까? 북쪽의 분들이 참 재간이 좋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체코에 데리고 나가서 일하던 150, 한 200명 노동자들이 네. 나가서 15일 만에 신발을 만들어냈고 여성 브라자, 뭐 가방 100% 생산을 해서 체코 쪽으로
북한의 여성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만이 공장이 살아난다고 평판이 난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랬군요. 맨 처음에 20명 가지고 체크에 들어갔던 것이 1년 만에 500명을 달라고 해서 500명이 들어가게 계약이 다 되고 2년 만에 200명이 그럼 들어갔던 그때 거죠. 김태산 선생님이 엄청 잘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만큼 북조선 노동자들이 일은 잘하신다. 일 잘하고 네, 눈치 있고 손씨 좋고 경쟁력이 있죠. 경쟁력이 있는데 네. 이 지금 정치 체제 하에서는 안 되는 거죠. 경제 합작이 어렵다. 네, 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거죠.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이 지금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고 김태산 선생님께서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절대 자르지 않으니까 좀 심중에 네. 있으신 말씀을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보건데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돌아가는 걸 보면 참 한심한 게 많아요. 우리 탈북자들이 보건데 이 대한민국 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부르니까니 참 한심한 일을 많이 해요. 그건 아니고 북한을 잘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뭐 그 김태산 선생님의 경력을 쭉 보니까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실 거죠? 예.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남북한 간에 우리가 그동안 쭉 보니까 38선이라는 저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는 바람에 상대방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나친 기대도 안 되고 지나친 비하도 안 되고 이제 제대로 그 상대방을 파악을 해서 진정한 그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첫 순서로서 오늘 북한의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댓글을 넣어서 많은 이 평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